오랜만에 온기가 가지 않았던 종목군들, 성장주들, 중소형주들, 소외주들까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짬상시크릿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대형주 쪽, 그다음에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로 좀 강화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리아 시밀러 관련해서 유럽 9개국의 허가를 먼저 받았었고, 지금은 미국의 허가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부분이 하나,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2026년 기준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물질에 대해서 삼천당 제약이 이 부분을 일본에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죠. 그 부분을 일본의 제약사한테 받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이 하나인데, 어제 주가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은 우리가 세마글루타이드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건 작년부터 계속 불거진 부분이고, 이게 당뇨와 합병증 부분과 연관이 있었다 보니까 딱 이 물질이 문제가 된다라는 점은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미리 매도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황에 시가총액이,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4조 6천억이면 MSCI 편입군에도 이 종목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보유에 대한 시점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오늘은 약간 반등에 대한 부분을 모색을 하는데, 뚜렷하게 여기에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리는 흐름은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은 존재를 합니다. 다만 주가 같은 경우는 4만 원대 초반에서 좀 박스권을 나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놓고 반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관점인데, 지금은 업종 내 대표주 같은 경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화장품주 중에서는 실리콘투가 핵심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삼익 THK입니다. 로봇 관련해서 최근에 종목들이 빠져 있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10.35% 상승한 12,65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에 양팔 로봇을 적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은 없었죠. 로봇과 관련된 소식은 작년에 지분 투자 단행 이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로봇택시 정도, 그 외에는 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 주가는 쉬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소식 같은 경우가 주가의 반등을 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직접 공장에 납품되는 로봇을 만드는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이 먼저 강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좀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연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넥스입니다. CDMO나 CMO사 같은 경우에 주가들이 지금은 박스권 흐름이기는 한데요.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중국에 로비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바이넥스의 주가 변동성이 커졌었어요. 6월 12일 같은 경우 한 18%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방향성의 진행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CDMO, CMO사 같은 경우가 해외 제약사의 제품 같은 경우를 맡아서 진행하는 게 지금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는 오늘 주가는 17.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유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비슷하게 ST팜이라는 종목도 있죠. 오늘 7.52%, 주가가 상대적으로 빠졌다가 다시금 좀 돌려서 상승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ST팜 같은 경우도 함께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고,
13만 원대에 머무르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15만 2,500원까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4.6%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좀 강하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과 관련된 멘트를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삼성그룹에서 중심에 설 수 있는 기업이고 7월 같은 경우가 때마침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상속세 개편 같은 경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의문이기는 한데 그게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우리 지배구조 개편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겠고 그게 삼성그룹에는 삼성물산, 그다음에 연결해서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오늘 좀 실적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도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주사 한화,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핵심입니다. 먼저 주가들이 반응을 했죠. 사업회사 현대차 같은 경우가 중심이 되기보다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주가가 강했다. 이쪽 같은 경우가 중심으로 서서 좀 진행될 수 있다 보니까 종목들을 이렇게 주요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J입니다. CJ도 지주사기는 한데 오늘 주가는 한 6% 정도 올라옵니다. 어제 좀 급락의 형태가 나타났죠. 그걸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반등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는 사업회사랑 지주사랑 비교를 해서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니까 지주사를 산다는 접근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사에 대해서 사업회사, 그러니까 사업 기여도가 높은 회사가 실적에 대한 그 성장도가 예년 대비 높다라고 하면 지주사 같은 경우에 주가는 반응하는 그런 특성은 있어요. 다만 사업회사가 상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업회사를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영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CJ 같은 경우도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됨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징주 몇 가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전략들,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짬성시크릿 본편에서 알려드리고요. 삼성전자 오늘 실적 자세하게 뜯어서 또 분석을 해드리고 하반기 삼성전자 어떨까요? 이제는 솔솔 신반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내용과 함께 삼성 SDI 오늘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제약바이오에 자리를 내주면서 2차전지는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ESS 관련된 재료들 많이 나옵니다. 같이 분석해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